오늘 장 특징주 정리를 해볼까요? 7개 종목 꼽아놓고 있고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숫자상으로는 7분기 만에 실적 신기록 행진을 멈췄습니다. 오늘 실적 확정치가 나왔잖아요. 잠정치 나온 숫자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전히 공급 못 따라간다. 이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얘기들. 갤럭시 노트 9 판매량이 전작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자신감 내비쳤었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 이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주가는 왜 이렇게 밀리는 것일까요? 오늘 또 약보합선에 맴돌고 있고요. 46,350원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건축 자재 업체입니다. KCC가 세계 3대 실리콘 제조업체인 미국의 모멘티브라는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한 2조 원대 후반 정도로 책정이 될 것 같고 정확한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돌았는데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전해지고 있긴 한데 KCC 측은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내놓은 바 있고요. 상중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하죠. 4%대 강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상승세가 요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도 7%대, 이노와이어리스 3%대, 그리고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었던 KMW도 오늘 시장에서 2% 가까운 상승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8월 말부터 5G 장비 관련한 이 발주가 시작이 될 것이고 5G 상용화 그 일정이 당겨질수록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 여전합니다. 강한 모습 나타내고요. 콘텐츠주들의 힘이 쑥 빠져있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5% 넘는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빵으로 대변되는 이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고 특히 넷플릭스의 이 주가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콘텐츠 관련한 업체들의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이거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주가가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아직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야 되는 것인지 잠시 후 얘기 나눠볼게요. 정유주 알아보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상승 반전했네요. 2분기에 대폭 개선된 실적을 발표한 정유주들 어제 일제히 강한 모습이었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역력한데요. 올 하반기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들 나옵니다. 관심 있게 도도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볼게요. 전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발표되고 나서 편의점 관련주도 움직임 상당히 좋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이 점포들의 점포당 매출액이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이 주가가 상승을 더 끌어나갈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잘 나온 기업 볼게요. GS 홈쇼핑입니다. 5.7% 상승. 장 시작 때부터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2분기 호실적 나왔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그렇게들 또 많이 이 홈쇼핑 매출을 하고 이제 끌어올리는 소비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홈쇼핑 먼저 볼까요? GS 홈쇼핑이 오늘 장 시작부터 강하게 딱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단연 돋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강한 모습이네요. 그렇게까지 실적이 잘 나온 건가? 한번 분석 들어가 볼까요? 우선은 오늘 특이한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우선은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잘 나온 부분이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뭐였냐면은 모바일 쪽의 그 매출 확대 그리고 일회성 요인들이었는데 모바일 쪽의 그 GS 홈쇼핑 자체는 이 티커머스라고 그래가지고 TV로 사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다인데 이제 상당 부분이 그쪽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은 거의 모바일로 쇼핑 많이 하지 요즘에는 홈쇼핑으로 진짜 TV로 사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모바일 부분에서 매출을 많이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6%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예상보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모바일 쇼핑 취급액이 이제 30% 이상 성장하면서 GS 홈쇼핑은 이제 티커머스보다 모바일 쪽에 좀 비중을 더 많이 확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회성 요인을 감안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이 환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일회성 요인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한 44억 정도 더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빼더라도
그 일회성 요인을 다 빼더라도 컨센서스보다 조금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빼도 잘했다는 거네요. 네, 잘했다는 거죠. 그 오. 기본 사업에서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실적 속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좋은 실적을 하반기에도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주가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내다봅니까? 우선은 뭐 홈쇼핑 관련주가 뭐 몇 개가 있죠. 뭐 비상장사도 있긴 한데 뭐 롯데 홈쇼핑, 뭐 CJ 네. 홈쇼핑 한 6개, 7개 대표되는 홈쇼핑 관련주가 있는데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사업에 빨리 진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주가가 더 신규 진입도 현재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지금 있을까요? 가격적인 메리트만 봤을 때는 상당히 네. 매력적인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 내수 관련주가 사실 많이 내려온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왔다. 이제 상승하는 진입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수급 상황을 따졌을 때 사실 보시면은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 기관도 한 8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GS 홈쇼핑 오늘장에서도 참 흐름 괜찮고요.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이제 올라갈 자리를 딱 잡아 있는 이 홈쇼핑 한번 눈여겨봅니다. 다음은 편의점주를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내년도 발표됐을 때 네. 진짜 이제 난리 났다. 이제 편의점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다진 걸까요? 조금 올라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편의점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네. 이건 맞는데 사실 편의점 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거든요. 제가 이게 오늘 기준으로 이제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점포당 매출액이 18년 2월 이후 중과세를 기록은 하고 있어요. 6월까지. 근데 6월에 우리 뭐가 있었어요? 그 6월에 월드컵이 월드컵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네. 식품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10.9%나 증가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이게 수입 맥주라든지 뭐 안주거리들이 많이 팔렸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사실. 많이들 관심 안 둔다고 그러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편의점 가서 많이들 사서 들고 그렇죠. 가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월드컵 특수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선은 의견은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이 편의점의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로열티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가맹점주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가맹점주들이 많으려면은 오픈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편의점 네.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 화면 한번 더 띄워주시면은 점포당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 6월 특수 누려서 2.4% 성장했는데 점포 증가율 보시면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지금 1월 달 12.8%, 12.1%, 11%, 9%, 8%, 7%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점포 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또 나중에 이 로열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편의점 점주 입장, 기존 점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늘어나고 로열티도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 로열티 이거 다시 수정해봐라. 너네 본사에서 먹는 거 줄여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의점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죠,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는 조금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동안 이제 베이비 부문 세대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서 네. 모두가 일제히 편의점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편의점이 정말 그 과점이라고 하나요?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공정위가 칼날을 이제 잣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엿보이는데 그럼 앞으로는 글쎄요. 그럼 이 편의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인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잠깐 이제 뒷편으로 조금 넣어둬야 될까 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정유주 중에 하나 볼 텐데요. 어제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눴었고 SOL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정제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정제 마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거는 뭐 어차피 재고평가 이익인데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뭐 귀에 걸면 귀 걸고 코에 걸면 코 걸인데 근데 제가 SOE를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잔사유 고도화 시설, 올레핀 다운스트림 이거 두 가지거든요.
시설 투자를 몇 조 원이나 했어요. 이걸 거의 수년 동안 이걸 투자해가지고 잔사유 고도화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유를 두바이에서라든지 가져와요. 원유를 1리터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뭐 가열을 해가지고 휘발유 만들죠. 경질유 만들죠. 그다음에 뭐 폴리에틸렌 만들죠. 뭐 찌꺼기가 남아요. 원유를 만들 때. 그럼 마지막에 찌꺼기를 갖고 뭐 하냐? 그냥 아스팔트 쓰거나 그랬어요. 보통은.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잔사유 고도화 시설에 그 우리 RUC라고 하는 시설에 투입을 해요. 그러면은 네. 뭐가 나와요? 이 찌꺼기 갖다가 다시 휘발유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러면은 오. 고부가 가치 창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1달러의 뭐 10달러, 뭐 60달러짜리 뭐 원유를 가져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마진이 80달러 남는다라고 치면은 이 RUC에 넣어버리면은 100달러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조 원대 시설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S-오일은 3분기부터 이게 다시 2분기에 원래 돌리다가 지금 잠깐 중단됐거든요. 문제 네네. 때문에. 네. 다시 3분기부터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영업이익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시설을 네. 만드는데 굉장한 돈이 들어갔을 텐데요. 엄청나게 이런 들어갔죠. 부분들을 회수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이걸 그렇죠. 감안해도 그래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이게 몇 천억 규모의 그 영업이익을 그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그 기존의 정유 업체들이 사실 그냥 뭐 석유 뭐 그냥 휘발유 만들고 뭐 경유 만들고 네. 벙커 CU 만들고 이런 업계가 아니에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됐어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LG화학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은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정유업계들이 그냥 휘발유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올레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만드는 기초 유분 뭐 폴리프로필렌 뭐 에틸렌 이걸 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 시장들은 시장 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S-오일은.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 원유 가져와 가지고 내가 휘발유 만들고 에틸렌 안 줘봐요. 그러면은 기존 업계들 에틸렌 수급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S-오일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강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도 좋다라고 찍을까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다. 뭐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내일장 탑픽으로 꼽아야 될 것 같은 종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 뭐 다각화된 콘텐츠가 있어요. 뭐 지금 미스터 선샤인이 사실 시청률이 부진하다라고 해서 이게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OTT 사업자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도 OTT 사업자에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OTT 사업자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그거 영향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영향을 끼칠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제작 업체예요. OTT 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280억 이번에 뭐 추정치로 따진다면 280억에 사왔죠? 그럼 아마존에서 야 우리가 350억 줄게 우리한테 팔아 이렇게 되는 판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실적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갖고 지금이 있다는 기회인가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의견은 좋아요로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말씀 주신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하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던 부분들 이 정유주 S-오일 내일장 탑픽으로 꼽고 오늘 마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걸음 장세를 이틀째 펼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우수하지만 미술주 중심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업종 전반으로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 코스피는 0.14%, 0.08% 소폭 상승하며 2295선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0.71%, 좀 더 뛰어오르면서 775선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융투자가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의 매수도 이끌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되죠. 하지만 외국인은 967억 원을 매도했고요. 개인도 덩달아 304억 원을 매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를 외쳤습니다. 584억 원 순매도 우위, 기관도 79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3일째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기관도 이틀째 매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개인만이 사절을 외쳤습니다. 1,391억 원의 순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의약품 업종의 강세가 있었죠. 낙폭 과대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고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업종 전반도 이끌었습니다. 셀트리온 무려 5% 이상 상승하면서 27만 1,500원의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섹터 안에서 백신 테마의 움직임도 두드러졌습니다. 부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차에서는 음성으로 확진이 됐지만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백신 테마주들이 두드러지게 움직였고 명문제약은 5.91%의 오름세, 진원생명과학도 3.71%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